자, 그거는 지금 여기가 안 나왔네. 지수가 같을 때 일단 자, 지수 방정식 풀 때 자, A의 fx는 뭐 A의 gx. 자, 이렇게 밑이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지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fx는 gx. 자, 이걸 이용해서 그냥 우리가 방정식 풀어주면 되고, 뭐 다항식, 뭐 2차식이든 3차식이든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의 x제곱꼴이 반복될 때는 치환해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면, 자, 거기 필수예제 15번인데, 이런 문제. 9의 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예, 플러스 1은 0.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일단 두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네. 얘는 9의 x제곱이라는 건 3의 x의 제곱 빼기. 자, 이거는 분리해주면 여기 지수 더하기는 곱하기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의 x 더하기 1은 0. 그럼 이제 공통부분이 있으니까 3의 x를 t라고 치환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그런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근해 공식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말리는 거지. 절대 근해 공식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그냥 근을 구하라고, x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 두 근, 자, t가 뭐였냐면 3의 x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럼 x가 알파가 근이고 x 베타가 근이니까 요거의 두 근은 3의 알파 제곱이랑 또 t는 3의 베타 제곱. 얘네가 두 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려면 얘네 둘이 곱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거의 두 근의 곱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 자, 여기서 우리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 결국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니까 3의 몇 제곱 1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되야겠죠. 3의 0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야지. 이거를 근해 공식 들어가서 막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게 반복될 때는 치환해서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지수가 같을 때, 자, 지수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A의 fx는 B의 fx 이렇게 됐어. 자, 지수가 같으면 당연히 밑이 같으면 같아지겠지? 그래서 얘는 자, A랑 B랑 같으면 등식 성립해. 또는 지수가 같아. 지수가 같은데 이 지수가 뭐면은 밑이 달라도 같아질까? 0이면. A의 0제곱 1이고 B의 0제곱도 1이니까. 그러면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면 둘 다 0이면 A의 0제곱 B의 0제곱 둘 다 1이 되니까 같아지겠죠. 그래서 자, 밑이 다르지만 지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밑이 같다 또는 지수가 0이다. 자, 네 번째 보면은 x의 fx는 x의 gx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등호가 성립하려면 일단 밑이 x 같아요. 그리고 x는 일단 0보다 클 때, 자, 얘랑 같으니까 등호 성립하려면 위에 있는 지수 얘도 fx랑 gx가 같으면 돼.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얘가 상수가 아니고 어떤 변수 x 값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또 같아지는 방법이 있어. 얘네가 달라도 밑이 얼마면 되겠어? x가 1이면 1의 몇 제곱, 1의 몇 제곱 해봤자 어차피 둘 다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변수가 있을 때는 일단 x 똑같으면 지수끼리 같다. 또는 x가 1이면 지수가 달라도 1의 몇 제곱, 1의 몇 제곱 같아지니까 둘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밑이 상수야. 얘는 밑이 상수고 얘는 변수인 거야. 그래서 상수인데 다르면 일단 A랑 B랑 같으면 되고, 아니면 얘네가 달라도 지수가 0이면 0제곱은 모두 1이 되니까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여기 필수예제 13, 14, 15, 16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15번은 아까 저기서 했던 거고, 그래서 거기 보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17번 같은 경우에 지수함수의 식이 포함된 연립방정식도 마찬가지 그냥 연립방정식 이거 풀어주면 돼요. 자, 얘는 2의 x 더하기 3의 y 플러스 1, 얘는 13, 그리고 2의 x 플러스 1 빼기 3의 y제곱은 5. 자, 여기도 마찬가지. x, 이걸 만족하는 x를 알파, 그 다음에 y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라.
일단은 뭐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지만 여기 합을 또 구하라고 했어. 치환해주면 되겠지. 2x 3의 y, 2x 3의 y 있으니까 2x 제곱을 a라고, 그 다음에 3의 y 제곱을 b라고 치환해주면 얘는 a 플러스 3b는 13. 아래 있는 건 2a 마이너스 b는 5. 두 개 연립해주면 a, b 구할 수 있겠지. a랑 b 구해주면 마찬가지 x도 구할 수 있고 y도 구할 수 있겠지. 왜? 얘 로그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거 그냥 간단히 해볼게요. 그러면 뭐 여기 밑에다가 3 곱해주면 a 플러스 3b는 13. 아래에 3을 곱하면 6a 마이너스 3b는 15. 두 개 더해주면 7a는 28. 따라서 a는 4. 자, a가 4 나왔으니까 b는 얼마야? 3이 되겠네. 자, 그러면 a가 4니까 2의 x는 4. 그럼 x는 2. 3의 y제곱이 3이니까 y는 1. 이건 뭐 간단하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필수예제 18번 우리 활용 문제는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주어진 그 말을 가지고 식으로 만들어서 대입해주면 돼. 자, 필수예제 18번.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의 X마리로 증식한다고 한다. 그러면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더니 그러면 3시간 후 80마리가 되었다. 자, 일단 얘가 한 마리가 있을 때 1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X시간 후에 A의 X시간. 자, X시간 후에 A의 X마리로 증식한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만약에 한 마리가 있었어. 그러면 1시간이 지나면 A의 1제곱. 2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A의 제곱. 3시간이 지나면 A의 세제곱. 이렇게 증식하는 거야. 자, 근데 얘는 처음에 몇 마리가 있었다 그랬어? 10마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10마리가 1시간 후면은 10 곱하기 A의 1제곱. 2시간 후면은 10 곱하기 A의 제곱. 3시간 후면 10 곱하기 A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증식하겠죠. 그러면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80마리가 돼야 돼. 따라서 10A의 세제곱은 80. 그럼 A 세제곱은 8. 뭐의 세제곱이 8이야? A는? 그럼 A가 2니까 이제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 그럼 세균 10마리가 자, A의 몇 시간 후에, X시간 후에 2560마리. 그러면 10 곱하기. 근데 A가 2였으니까 2의 X제곱은 2560. 10으로 나눠주면 없어지고 2의 8제곱이 256이니까 X는 8. 따라서 8시간 후가 되겠지. 자, A의 X1, 그 다음에 A의 X2. 자,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가 만약에 X1이 X2보다 작어. 그럼 A의 X1이랑 A의 X2 누가 더 클까? 이건 알 수가 없지. 왜?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어.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란 말이야. 이렇게 자, 감소함수야. 감소함수가 되니까 여기가 X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보다 큰 걸 X2라고 하면 이때는 fx1이 fx2보다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더 커지는 거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근데 만약에 A가 1보다 커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큰 값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가 뭐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하면 얘가 A의 x1, 얘가 A의 x2, 여기가 A의 x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우리가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일 때는 AX1, AX2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부터 먼저 따져줘야 돼. 밑이 1보다 큰지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는지. 그리고 필수예제 21번은 밑에 X가 있어. 밑에 X가 있으면 일단 얘가 X가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해줘야 돼.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수 비교해주면 돼요. 그리고 필수예제 22번 같은 경우 요거 하나만 먼저 볼게요. 3으로 바꿀 수 있지. 얘는 3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3 곱하기 이거 3의 몇 제곱이야? 루트 3은 3의 몇 제곱? 그렇지. 그러면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의 몇 제곱이 되겠어?
3 곱하기 3의 2분의 1 하면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2분의 3. 그리고 3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야? 3의 1제곱분의 1이야. 그렇죠. 마이너스 1. 지수의 마이너스부터 역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이거니까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제 밑이 1보다 커. 증가함수야다. 그러면 위에 지수가 클수록 큰 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x 2분의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해주고 이렇게 두 개 해서 공통부분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두 개 하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 해주면 이거 이항해주고 x는 그러면 1 빼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면. 자, 우리 23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우리 일단 이거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뭐 항등식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실수의 제곱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차함수 그래프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이용하든지 그거 내용이에요. 자, 그럼 2의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k는 0보다 크다.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해라. 자, 동현이 이거 뭐 해야 될까? 그렇죠. 치환해야겠지. 똑같은 반복되니까 2의 x를 t라고 이렇게 치환해볼게. 그럼 얘는 t제곱.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그렇죠.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3, 4, 12t 플러스 12k는 0보다 크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2의 x제곱, t는 2의 x제곱에 이거를 우리가 함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 왜 12k가 됐지? 2k지? 자, 그러면 여기서 t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x, 여기가 t라고 했을 때 t는 2의 x제곱이니까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야. 그러면 얘 t 값은 일단 0보다 위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t는 0보다 커요. 그럼 t가 0보다 클 때 이게 항상 성립하면 돼. 그러면 얘는 우리가 2차 함수를 생각하면 되겠지. 이걸 ft라는 2차 함수로. 자, 그러면 ft는 이거 일단 완전 제곱식 고쳐주면 t-6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k-36 얘가 0보다 커야 돼. 자, 이거는 축의 방정식이 t는 6이야. 자, 0. 여기 t는 6에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데 근데 t가 0보다 클 때 0의 오른쪽에서 얘가 항상 0보다 위쪽에 존재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꼭지점의 좌표 얘가 0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0보다 오른쪽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이 x축 맞나? t축보다 위쪽에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값 여기 꼭지점이 0보다 위에 있으면 되니까 꼭지점 2k-36은 0보다 크다. 이항하고 2로 나눠주면 k는 18보다 크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24번 또 마찬가지 활용 문제인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활용은 아니에요.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대요. 자, 어떤 필름이 이렇게 있어. 자, 얘가 지금 처음에 전자파가 얼마인지 몰라. 처음에 전자파를 A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를 한 장 통과하면은 얘 전자파의 양이 얼마가 되겠어? 얼마가 될까? 75%만큼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몇 퍼센트가 남아? 25%. 그럼 남은 전자파의 양은 100분의 25A가 되는 거야. 두 장을 통과했어. 그러면 얘가 또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의 25%만큼 또 남게 되니까 남은 전자파의 양은 100분의 25의 제곱 곱하기 처음 전자파 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은 전자파는 여기 이거의 25%만큼 남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또 100분의 25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얘가 한 장을 통과했을 때, 두 장을 통과했을 때야. 그러면 쭉 갔을 때 얘가 몇 장을 통과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거를 n장을 통과했다고 해볼게. 그럼 그때는 100분의 25 이거 약분하면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4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a 얘가 처음 전자파 세기의 얼만큼? 1024분의 1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전자파 세기의 1024분의 1 이하로 줄인다.
A 어차피 약분데 그리고 A는 처음엔 양수였을 거야. 왜? 전자파의 양이 음수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A로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 어차피 안 바뀌어요. 그리고 4분의 1의 n제곱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2n제곱이 되고 여기는 1024는 2의 10제곱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의 10제곱이 되고 자 근데 우리가 부등식에서 비교할 때 얘네 둘 다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면 얘네 비교할 때 지수가 커질수록 작은 게 되니까 바뀌어야지 부등호가 이쪽으로 바뀌고 10 따라서 n은 5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 5장 이상을 통과해야 돼. 자, 돈민이 y는 a의 x 저거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 y는 로그 a의 x.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1학기 때, 1학년 때 했던 거 역함수 구하는 거 얘를 역함수를 구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 x를 y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x, y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x를 구하려면 x는 로그 a의 y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랑 y 바꿔주면 되니까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의 정의역이 여기서는 치역이 되는 거고 얘 치역이 얘 정의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치역은 뭐였을까? 영우 우리 지수함수의 치역은 y는 뭐보다 지수함수 그래프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 얘네 y값은 다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면 y는 0보다 크다. 이게 치역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역함수 얘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요거의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수함수랑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역함수 관계니까 일단 뭐부터 그어줘야 돼? y는 x부터 그어줘야지. 자, y는 x. 자, 그리고 일단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해볼게. 증가함수. 그러면 자, 우리 y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얘가 y는 a의 x제곱.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 그래프 우리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겠지. 얘가 y는 로그 a의 x. 그래서 얘랑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역함수 관계고 자, 얘 지수함수는 x가 0일 때 y가 1이니까 항상 0,1을 지나. 근데 로그 함수는 그러면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 이게 0,1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주면 여기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1,0을 지나는 그래프가 된다. 그리고 로그 함수는 그러면 점근선이 어디가 되는 거야? 이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반대 마찬가지 우리가 감소함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감소함수는 자 지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0,1을 지나고 그러면 여기서 로그함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얘도 감소함수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는 자 여기가 0이고 마찬가지 여기는 1이고 자 이때 여기 빨간색 얘가 y는 a의 x제곱. 단 이때는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그리고 자 이게 로그함수 그래프 y는 로그 a의 x. 따라서 얘네들은 이때 만나게 되겠지. 어디서 만나? 이 y는 x 위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통 안 만나는 모양이 나와요. 요 y는 x에 대해서 그냥 대칭인 모양. 그래서 감소함수 때는 여기 y는 x 위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우리 로그함수 까만색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는 점근선이 이거야. 여기서는 점근선이 또 마찬가지 y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점근선이 이렇게 이동해. 점근선도 같이 이동한단 말이야. 왼쪽으로 이동해도 마찬가지 점근선이 같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 로그함수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점근선도 이만큼 이동해서 얘가 이렇게 될 테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마찬가지 왼쪽으로 점근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될 테고 하지만 위아래로 이동할 때는 점근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해주고 조금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 y는 로그 a의 x 이게 가장 기본형이야. 자 기본형이 있으면 얘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x축으로 뭐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 그럼 y는 똑같아 우리 함수 로그 a의 x-p 플러스 q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게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으니까 점근선도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어.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x는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증가함수. 그 다음에 a가 0에서 1 사이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감소함수.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도 지수함수랑 똑같이 증가함수 뭐 부등식에서 증가함수일 때는 뭐 밑이 같으면은 우리가 진수 반대 부호로 바꿔주면 되고 부등호 바꿔주면 되고 그다음에 증가함수면 그대로 하면 되고 감소함수일 때는 바꿔주면 돼요.